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을 오신 것은 환영합니다. 최신 뉴스를 최신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채널은 좋아요는 공유하고 구독하고 싶지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명웅 편의 논란, 미스터트롯 기획자가 말하는 진실. 일부 연령층의 전유물이었던 트로트를 다양한 연령에 어필한 TV조선의 오디션 프로그램 미스터트롯. 요즘 대한민국은 트로트 열풍에 빠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 붐을 일으킨 장본인이 바로 미스트롯과 미스터트롯이다. 지난 27일 오후 서울 상암동 TV조선 사무실에서 얼마 전 종영한 미스터트롯을 총괄 기획한 서혜진 TV조선 제작본부 국장을 인터뷰했다. 미스터트롯의 시작은 그리 거창하지 않았다. 젊은 시청자층을 끌어올 수 있도록 예능 프로그램을 하자는 기획가의 제작진이 아이디어를 모았고 팀의 한 기획작가가 엠넷에 고등 래퍼가 있다면 우린 고등 트롯을 하면 어떨까요? 말한 게 시발점이었다. 서혜진 국장은 처음엔 1차원적으로 생각했다며 참가자를 모았더니 10명밖에 안 오더라. 고등학생만으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기존 가수들에게도 문을 열고 직업도 다양하게 개방하는 식으로 조금씩 틀을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전략적으로 무엇을 세워놓고 한 건 아니다. 그때그때 재밌겠다 싶으면 하는 식이다. 일단 TV조선의 충성도 있는 시청층이 편안하게 접할 수 있는 장르를 생각하다 보니 트로트가 됐고 작가가 그럼 고등 트롯 어떠냐 해서 그래. 재밌겠네 하고서 하나씩 만들어 나가다 보니 지금의 미스터트롯이 됐다. 35.7%라는 놀라운 시청률을 기록하며 소위 말해 대박을 친 미스터트롯. 그 인기 비결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할까? 질문에서 국장은 팬덤의 연령층이 다양해지면서 팬덤이 시청률을 끌어올렸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생각보다 들을 만한 노래가 많이 나온다는 점, 새로운 스타가 나온다는 점을 시청자분들이 미스트롯을 보고 이미 인지하시고서 기대감을 갖고 봐주신 게 요인 같다고도 했다. 특히 서 국장은 미스트롯 대비 미스터트롯은 볼거리가 더 풍성했다고 말하며 이 점을 인기 요인으로 꼽았다. 또한 제작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에 관해선 숨겨진 명곡에 대한 발견, 이 부분을 가장 노력했다고 말했다. 서 국장은 남진 선생님 곡 중에 낯선 곡을 요즘식으로 편곡을 해서 부르는 식이었고 팀 대결할 때는 퍼포먼스를 같이 해서 볼거리와 들을 거리 두 가지 토끼를 잡으려 했다고 제작 과정의 몇 가지 포인트를 밝혔다. 편의 논란과 결승전 사고 수습에 관하여 미스터트롯은 인기만큼이나 이런저런 논란도 많았다. 특히 이명웅 편의 논란으로 시끄러웠는데 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우여곡절이 많아서 지금 돌아보면 그 우여곡절을 잘 넘겼다는 게 종영 소감인 것 같다. 이명웅 편의 논란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사실 김호중, 장민호, 영탁 등등 편의 논란은 꾸준히 있었고 제일 마지막에 나온 게 이명웅이었다. 그래서 부각된 것 같다. 특히 자막이 너무 편의적이라는 논란이 있었는데 우린 논란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했다. 자신이 응원하는 참가자를 응원하다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우린 모든 출연자들에게 극도의 팬심을 담아 자막을 썼다. 팬덤들이 본인이 응원하는 가수의 캐릭터를 만들어주시고 댓글로 호칭을 쓰시는데 온라인에서 그런 걸 보고 그대로 자막으로 가져와서 쓴 것이다.
가령 이찬원 씨를 찬또라고 애칭으로 부르시기에 그대로 찬또를 자막으로 가져오는 식으로 생생하게 실어온 거지 편애를 하는 자막은 아니었다. 이명웅뿐 아니라 모든 참가자의 자막이 다 그렇게 적혀진 것이다. 또한 결승전 방송 사고에 관한 질문도 빠질 수 없었다. 생방송으로 진행된 결승전에서 최종 진선미를 발표해야 했지만 문자가 폭주해 서버가 마비되는 바람에 이날 발표하지 못하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것. 이에 대해서 국장은 어떻게 수습해야 잘 수습했다고 우리 제작진도 시청자도 납득할 수 있을까? 이게 문제였다며 아찔했던 당시의 상황을 회상했다. 그러면서 요즘은 솔직하게 말해야 용서해준다 해서 솔직하게 말했다며 저희는 1000만 통을 받을 생각으로 서버를 마련해놨는데 그 수를 넘어버려서 서버가 에러가 났고 그걸 당장 못 고친다는데 어떡하면 좋으냐 이걸 그대로 말했다고 밝혔다. 솔직하게 말한 뒤에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하려고 노력했다. 일주일 후에 발표하겠다는 약속을 바꿔서 결승 이틀 후인 토요일에 발표했는데 그날 생방송하면서도 점수를 또 다시 돌려보고 표를 또 검토했다. 행여나 실수가 있을까봐 막판까지 표 검수를 여러 차례 했다. 공정성에 심혈을 기울였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무관중 녹화로 결승전을 진행한 것에 대해서 서 국장은 트로트의 생명력은 현장성인데 절망적이었다고 털어놓았다. 하지만 절망 뒤에는 반전이 있었다. 막상 해보니 오히려 잘 된 것 같다는 생각으로 바뀌었다. 현장에 모실 수 있는 관객 수는 한정적이었고 현장 투표수가 시청자분들을 대변하여 열망을 담기엔 턱도 없는 수라고 생각됐다. 어쩔 수 없이 문자 투표로 변경하게 됐지만 지금 생각하면 천운이었다. 잘 만들어야 한다는 부담감은 없었을까? 이 질문에서 국장은 시청률을 매회마다 경신하는 느낌이어서 한 컷이라도 눈에 거슬리는 게 없나 신경을 썼다며 시청자는 재미있으면 보시고 재미없으면 안 본다. 트로트에 외피를 입었다고 모든 프로그램을 다 보진 않는 것 같다고 대답했다. 이어 우린 항상 구애를 하는 입장이라며 그것의 기준은 퀄리티라고 생각하는데 퀄리티는 물 흐르듯이 이어지는 편집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시즌 3에 대해 물었다. 서 국장은 시즌 3을 하긴 할 건데 아직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할지 결정은 못했다며 스타가 또 나올까 묻는 추가 질문엔 쇼가 계속되는 한 스타는 계속 나오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다음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 답변이었다. 막상 해보니 오히려 잘 된 것 같다는 생각으로 바뀌었다. 현장에 모실 수 있는 관객 수는 한정적이었고 현장 투표수가 시청자분들을 대변하여 열망을 담기엔 턱도 없는 수라고 생각됐다. 어쩔 수 없이 문자 투표로 변경하게 됐지만 지금 생각하면 천운이었다. 잘 만들어야 한다는 부담감은 없었을까? 이 질문에서 국장은 시청률을 매회마다 경신하는 느낌이어서 한 컷이라도 눈에 거슬리는 게 없나 신경을 썼다며 시청자는 재미있으면 보시고 재미없으면 안 본다. 트로트에 외피를 입었다고 모든 프로그램을 다 보진 않는 것 같다고 대답했다. 이어 우린 항상 구애를 하는 입장이라며 그것의 기준은 퀄리티라고 생각하는데 퀄리티는 물 흐르듯이 이어지는 편집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시즌 3에 대해 물었다. 서 국장은 시즌 3을 하긴 할 건데 아직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할지 결정은 못했다며 스타가 또 나올까 묻는 추가 질문엔 쇼가 계속되는 한 스타는 계속 나오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다음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 답변이었다.